들으라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그 이익이라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전하게 그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된다는 말은 어떤 거예요? 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가 어떤 성격이고 나는 MBTI ENFP인데 얘는 ISTJ야. 그럼 ISTJ가 돼가지고 그가 돼서 예를 들어 한 예지만 그가 얘기하는 그 얘기를 그 친구가 돼서 그 친구의 입장으로 들어야 한다 이거지. 내 입장으로 듣지 말고 내 알고리즘을 듣지 말고 내가 칙칙하거나 해석하지 말고 내 경험을 듣지 말고 제 온전하게 그냥 똑바로 듣는데 잘 들으려면 내 말이 맞는지 한 번씩 점검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 친구가 내가 한 의도가 이거 맞니? 하고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듣지 않아요. 그냥 얘는 내가 뭐 듣고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자기 나름으로 그냥 판단해 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고 늘 내가 들은데 네 의도가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혹시 맞아? 너의 의도는 어떤 거니? 하고 다시 혹시 궁금하면 아 쟤는 그런 마음인가 생각 그렇게 해서 들어줘야 되는 게 진짜 온전한 자기 경청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중간중간 확인하면 되죠. 적극적인 해야죠. 경청. 네네네. 듣고 상담에서는 그런 기법을 쓰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그것들이 그렇게 저 들어가는 그것도 그의 입장에서 그냥 말 끊어버리면 어떤 녀석은 버벅대고 말을 못 해버리잖아요. 그냥 엉뚱한 얘기하고 또 딴 데로 가버리니까 그걸 잘 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놨다가 다시 물어보든지 해서 아 너가 이런 의도건 맞니? 이렇게 하고 나면 스스로 자기가 또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다시 되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가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이번 마스터블 코칭을 늘 공부하면서 다시 또 생각난 나의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시작은 말을 잘 듣는 거고 그게 경청이면 각각마다 경청은 무엇이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청은 나에게 그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다양한 단어들이 나올 텐데 그것들은 이제 각자 해보기로 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선생님의 경청은 뭐다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자기의 네트릭한 자기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청에 대한 책에 피코치 학생과 경청을 하게 되면 신뢰가 쌓이고 또 뭐죠?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쭉 해놨어요, 그렇죠? 이런 탐색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학생 문제 자신의 방식으로 뭐 하는 거죠? 뭐 탐색하면서, 그렇죠? 코칭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코칭에 책임을 느끼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해놓고요. 경청에 대한 몇 가지 또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인사이트한 내용을 여러분 잠깐 나누고 이제 피드백과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공명. 소리 공부에서 공명. 공명이 있죠, 공명. 네. 경청의 단어를 떠올 때 가장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내용은 공명이다. 공명은 뭐죠? 소리 곱새가 같은 헤르츠를 가질 때 공명이 일어나잖아요. 공명은 무한 진동을 계속해서 해요. 그렇죠? 에너지를 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소리 곱새가 5kHz에 반응한 소리 곱새를 각각 두면 멀리서 땅 치면 이 5kHz 되어 있는 이 공명된 소리 곱새가 울려요. 두들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o you understand? 네. 오케이. 그래서 방금처럼 아까 또 얘기했지만은 공명되어 있는 상태. 우리 피코치 학생과 내가 코치할 그 친구와 함께 공명되어 있는 상태. 그의 생각, 그의 행동, 그의 느낌이 나에게 올곧이 전달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경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제 그 많이 나와 있는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이 그냥 외우고 암기하세요. 아셨죠? 그게 지식이니까 아 이해하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쵸? 경청.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라는 뜻이죠? 네, 그래. 그거 다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쵸? 맞지 않습니까? 오케이. 자, 제가 이제 경청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도 그렇지만 이걸 가져가서 토킹 스틱이 있어요. 32, 33 쪽에서. 네. 자, 여기 토킹 스틱이 있습니다. 그쵸? 토킹 스틱. 이 토킹 스틱은 어떤 거냐면 인디언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스틱을 가진 사람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 스틱을 가진 사람만 질문도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토킹 스틱이. 그래서 이 토킹 스틱을 제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seek 먼저 first to understand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네가 알아들어라. 토킹 스틱.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 먼저 그 사람을 얼굴이 이해해야지. 그냥 네 생각만 하지 마라. 그 사람이 어떤 얘기인지 네가 언더스탠을 해. 네가 그 얘기할 때 뭘 질문할지 생각하지 말고 하는 게 이야기여서 이 토킹, 이 질문 말한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경청한다는 거죠. 경청. 그래서 세븐 헤빗을 제가 공부했다고 그랬었잖아요. 소중한 거. 그때 이게 또 성공하는 사람들의 다섯 번째 습관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토킹 스틱에 대한 내용. 그래서 그게 좀 이따 이게 제가 찾으면 여러분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눌 거고요. 경청이란 소통의 수준과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 그래서 소통 누구랑 하는 거죠? 상대방과 나하고 그냥 피코치하고 나하고 또 어떨 때는 소통을 나하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셀프 코칭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 장표 하나를 30년 이제 우리 학생들 가르치면서 하나 만들었어요. 언제나 내가 누군가에게 연출을 하면 관객이 있고 내가 막 시청하면 여기 시청자가 있잖아요. 내가 드라마를 만들면 그죠? 두 개. 내가 코치면 코칭을 받는 친구가 있죠. 그 친구들이 제가 어떤 메시지를 인코딩해서 다양한 목소리, 톤, 느낌, 동기, 의도, 컨텐츠를 가지고 또는 컨텍스트를 가지고 전달을 쫙 하면 이 친구가 피코치인 친구가 그걸 메시지를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때 뭐로 전달이 되냐면 신호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뭐로 전달이 된다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어떤 신호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신호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소리로 들어가고 있어. 말로 해서 소리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소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떨 때는 몸짓도 있고, 그렇죠. 느낌도 있고, 그렇죠. 비언어적인 혈액이라고 하는 어떤 몸짓, 눈빛, 찡그리고 뭔가 고민스럽고 뭔가 또는 떨리고 뭐 한 다양한 표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신호.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그 친구는 이 여러분들은 피코치들은 자기 느낌으로 내 목소리 느낌 이런 것들을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아는 만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똑같이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이 방에 했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한다. 어떤 사람은 걔 무슨 말 하는 거야? 할 수 있다는 것이 자기 수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똑같은 영화를 보면 예를 들면 영화를 보면 야 너 무슨 영화 내 내용이 뭐든 그러면 그 봤던 그 관객 수만큼이나 이 영화는 이래 하고 각기 똑같이 달리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느낌대로. Do you understand? 네. 그 이제 그렇잖아요. 지금도 코칭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방금 이게 소통의 수준이다. 그래서 이 장표를 제가 만들어내느라 3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몇 가지 기본적인 철학을 제가 영상적으로 가져다가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아까 그림을 가장 많이 그렸고 결혼도 많이 하고 잘 나갔던 화가가 누가 그랬죠? 무슨 피카소? 피카소라고 그랬어요. 피카소라고 그랬어요.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 나는 늘 다른 곳에 있는 것을 가져다 쓴다. 그래서 그 친구는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같은 데 가고 새로운 문양 뭐 이런 것들 가져다가 그림을 그리고 비싼 가격에 팔고 아주 부자로 한 6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았다고 해요. 아무튼 피카소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 그래서 창이라는 것은 방금처럼 있는 거에 대한 것을 인사이트하게 새롭게 떠올려서 발견해 가는 거다. 내가 없는 것을 그냥 하늘에 뚝딱 해서 주세요 하고 주는 게 아니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적극적 경청과 수동적 경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뭐 듣고 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경청에 대한 걸 제가 얘기했죠. 공명하는 경청이 더 적극적인 경청이다. 내가 그가 돼서 내가 우리 코치가 돼서 우리 코치가 하는 피코치가 돼서 그의 소리를 그의 귀로 그의 눈으로 듣는 거 그의 느낌으로 듣는 거 그게 경청이다. 가장 적극적인
Do you understand? 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그거였고요. 여기 토킨 스틱을 또 제가 조사해 봤더니 이제 빨리 달려갈 거예요. 이제 연습을 우리 둘이 튜닝이 됐기 때문에 세븐 헤비트의 5가지 습관, 5번째 습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세븐 헤비트에 있는 많은 영상들을 가져다 썼는데 제가 여러 가지 코칭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훈련시킬 때 우리 스티브 코비 선생님이 뭐라 하지 않아서 감사했고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의미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의미.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의미. 그래서 이야기를 나눌 때 궁금하면, 야, 이 말의 너 의미는 어떤 거야? 너 나를 사랑한다고? 너 사랑한다는 의미를 어떤 의미로 썼니? 하고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의미도, 아이고, 이 엔수 같은 놈, 엔수의 의미가 뭐야? 그럴 때, 진짜 엔수도 있지만,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엔수 같은 놈이 어떠하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자식한테 이 엔수 같은 놈아 이러면 되긴 이럴 때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데 너 그러면 안 되지 이거잖아요. 이 엔수 진짜 저 새끼는 나한테 죽일 놈이 아니고 그런 의미를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의도 네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감독들은 있잖아요. 아까 앞서서 지금 영상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코치들은 의도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요. 어떤 메시지를 만들어요. 그 링코딩에서 다양한 셔레드, 조명, 뭐 사운드, 그 다음에 몸짓 동작을 배우를 통해서 전달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관객이 뭐 한다고요? 뭐를 파악한다고요? 그 의도를 무슨 의미로 파악한다고요? 의미로 파악을 한다고. 자기 수준만큼,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그게 영상이에요. 그래서 방금 코치들이 잘못 끌고 갈 수 있어요. 영화 감독들이 우리들을 의도적으로 세뇌를 시킨다고요? 프로파간다? 세뇌를 시켜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 가도록.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 이렇게 매몰돼가지고 그가 시킨 대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알게 모르게 끌어가게 되죠. 그래서 코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코치를 만났느냐?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시고 아이를 그냥 잘 품어야 돼요. 잘못하면 안 돼요. 아셨죠? 잘 품으세요. 잘 품어야 됩니다. 네. 여기 하나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먼저일까요? 경청이 먼저일까요? 네, 경청이 먼저예요. 근데 우리는 먼저 질문을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는 게 우리예요.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거든? 하고 이제 우겨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스틱에 대한 걸 다시 공부하면서 스티븐 코비 이렇게 많은 공부하고 강의하고 돌아다녔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새로운 인사이트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장표를 만들었어요. 질문이 먼저입니까? 경청이 먼저입니까? 이게 스틱인데 이거 질문에 대한 순서를 내가 가진 건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같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아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문제만 던져놓고 가는 겁니다. 아셨죠? 네. 오케이. 자, 이제 달려가자. 경청에 대한 얘기는 이쯤에서 이제 저는 넘어가고, 나머지는 우리 코치님하고 같이 계속해서 또 이렇게 질문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아셨죠? 경청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리고 수많은 그런 사랑의 표현들이 많은데, 여러분은 어떤 경청이 있는가요? 경청은 나의 전부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경청의 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무엇이 경청의 적입니까? 어떤 거? 지금 여기서 경청의 적은 뭐가 있을까요? 내 생각. 그렇죠. 여러분의 저놈을 나를 판단하는 생각. 그랬잖아요. 경청 올곧이 내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안 돼. 나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근데 어떻게 너까지 내가 품을 수 있겠니? 그래서 안 된다고. 근데 올곧이 다 내려놓고 둘이 만나서 걔가 되는 것. 다른 말로 무슨 물림이 됐다고요? 무슨 명? 공명이다. 경청은 공명이다. 이게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얘기였고, 이 수많은 적들은 여러분 각자가 가질 것 같아요. 경청의 적들은 수많은 적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으로는 에티튜드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에티튜드. 그래서 몸을 상대방으로 향하고 끄덕이고 어쩌고 저쩌고 눈을 보고 적극적으로 메모하고 이런 것들이 다 너무 된다. 맞장을 치고 그쵸. 액션이 있으면 뭐가 있죠? 영화에서 액션과 뭐가
있는 게 영화예요. 네. 배우가 이 감독이 코치가 연출을 해요. 감독이 연출을 해요. 그럼 연출할 때 거기 있는 캐스트된 배우가 무슨 길을 하죠? 무슨 길? 연기를 하죠. 그리고 그 연기를 가장 내가 연출하려고 한 나의 메시지 시나리오를 가장 잘할 배우를 캐스팅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코칭할 피코치들을 캐스팅한 게 아니고 어떤 놈이든 막 나한테 올 거예요. 그렇죠? 다양한 사람이 올 거예요. 그럼 다양한 그 친구들을 다양하게 알 수 있는 도구 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툴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경청증. MBTI, 방금 전에 MBTI, 디스크. 이 툴이 근본적으로 걔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어떤 툴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들을 다 정합할 때 제가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MBTI 제가 대장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 총장이 나한테 그랬어요. 늘 같이 제가 스텝으로 기획처장이니까 있었는데 이렇게 야 너는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저는 다른 사람 막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고 간혹 혼자서 도서관에 책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누군가 얘기하고 여러 번만 얘기할 때도 막 기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이 그런 걸 본 거죠. 너는 도서관 혼자 너 처밖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도서관 저기 기획시간은 끝나니까 야 다른 차장은 그냥 다시 교수로 돌아가지만 너 도서관장 좀 더 해라. 그래서 도서관에서 또 몇 년을 또 이게 있었잖아요.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왜 그런가 봤더니 애니어그램을 봤더니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애니어그램의 가수명 장표 2예요. 가수명 장표 2번. 그래서 그 다음에 그 8번인가 하고 3번의 날개를 갖고 날아다니는 장표 2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잔다르크 같은 누군가를 희생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비롭게 누군가를 이렇게 보살펴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보살펴야 되는 자리인 것 같아서 아무튼 태도가 전부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면 그런 툴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니까 자기도 잘 알고 그 다음에 상대도 잘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코칭할 때는 가르치고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 보면서 또 그래도 모르는 것들은 뭐 한다고 무슨 문 한다고요? 질문해서 너는 어떤 의미니? 너는 그렇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의미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미지. 의미를 이야기하면 뭐가 드러나냐면 텍스트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속에 들어있는 숨어있는 컨텍스트가 드러나요.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알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아가고 야 너는 그걸 품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자, 제가 여기 여러분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또 하나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역량, 코치의 역량. 코치의 역량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갖고 막 공부를 하는 것도 코치의 역량이에요. 스킬, 뭐 말을 어떻게 질문 잘하고 뭐 경청 잘하고 뭐 이거 있잖아 피드백에 대한 어떤 스킬들을 많이 가는 기술 그것도 역량이에요. 그렇죠? A가 뭐라고 그랬죠? 무슨 투두? 그럼 역량은 C 꼴 가로 K 더하기 S 더하기 A라고 했으면 역량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1, 2, 3 중에 K, S, A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거예요? 역량의 가장 중요한 요소 A죠. 자승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도 아니고 뭐라고요? 자승. 태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태도의 그 중요한 그 자승이 태도가 우리가 그게 지금 여기 앉아서 이 기한 밤에 있는 인성에 대한 거라고요. 무슨 성이라고요? 인성.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려고 제가 도서관에서 지금 며칠 한 2주를 또 이게 아주 박혀가지고 책을 또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 또 한 10권을 읽었잖아요 또. 그래서 다시 발견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거예요. 지식 역량의 태도야. 근데 여기 보면 지식 기술 태도가 중요하거든. 이게 보이는 의식적인 부분이에요. 지식 기술 태도의 이 태도는 행동이에요. 지식 기술 행동.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맞죠? 걔가 품고 있는 게 몸에 나타나잖아요. 그쵸? 그게 행동이잖아요. 애적인 태도 행동.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차림을 해야 될 내용 중 하나는 이거예요. 내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너의 사고는 뭐니? 너의 가치 기준이 뭐야? 너의 특징 뭐지? 너 개념을 어떤 개념을 갖고 살아있어? 이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이는 것은 능력의 우리의 파워의 3, 4%밖에 안 되지만 여기는 97%가 들어있어. 그래서 이 들어있는 것을 드러내게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네가 어떤 문제를 품더라도 너는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여기 있는 이 사고, 이 체에 너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 오케이 말이? 네. 오케이. 태도를 제가 두 개로 나눴어요. 제가 궁금했어요.
이것만 전부가 아니구나, 보여지는 거 아니구나 하고 이런 기술 지식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NCS를 중심으로 한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코치가 됐을 때 다음에 코치 자격증을 딴다고 그러면 코치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지 보고 태도를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코칭 인성에 대한 코치 라이센스를 줄 거예요. 그게 NCS예요. NCS 표준에 따라서 줄 거예요. 그래서 이 태도는 이런 거죠. 소통을 어떻게 잘하지? 어떻게 경청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발표하지? 그 다음에 수학적인 능력, 듣는 히어링한 거, 언더스탠드한 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 기본적인 이 태도의 기술적인 능력이라고 본다고 NCS에서는요. 그리고 지식과 기술 속에서는 내가 미용을 한다면 야 미용이 뭐야? 미용의 머리, 헤어 스타일 꼬는 거 뭐 약에 대한 내용 이런 지식대인 게 지식과 기술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국가에서 표준적으로 능력들을 이렇게 나눠 놓고 야 이런 능력을 가졌을 때 이 친구는 이런 자격을 줘야 돼 하고 이렇게 해놓은 게 NCS인데 이게 바로 NCS에 대한 역량, NCS 역량 표준에 이게 지식, 기술, 태도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코칭에서도 이 태도가 중요하다. 그 태도의 핵심이 뭐다? 인성이다. 챗 GPT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오기 전에. 야 GPT, 여러분이 혹시 궁금하면 뭐 하면 되죠? 챗 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GPT는 근데 표준이 있죠. 어떤 걸냐면 브리테니커 사전을 표준으로 하지 않고 나무 위키피디아 있지. 위키피디아를 기준으로 해서 답을 해요. 두 번째,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세상에 있는 지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하지 않고 그 점 전에 있는 거, 과거에 있는 공부한 내용을 발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량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식, 기술, 능력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요. 근데 제가 얘기한 이 장표 역량은 CKSA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다른 나라에 또 연수를 막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뭐죠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뭐 보러 가잖아요. 그랬더니 이 다른 나라에서 아마 이 건물 가득히 이 글자 하나만 적어놨더라고요. T 이꼴 K 더하기 S 가로 닫고 태도 이렇게 태도 무지 중요하니까 인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역량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얘기할 때 스킬, 경청, 질문, 피드백에 대한 경청은 얘기했고 질문과 피드백이 있는데 그쵸. 지금 만난 사람 뭐 어쩌고 호기심 뭐 여기 있잖아요. 호기심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다. 감정 관리 얘기죠. 감정은 뭘 만든다고 그랬어요? 감정은 무슨 동을 만들까요? 감정은 희노애락에 있잖아요. 기쁨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쁨은 어떻게 합니까? 울립니까? 웃어요. 행동을 만들잖아요. 행동. 그 감정이. 그래서 이 지식에 있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지식이 이 가슴에 내려와가지고 그쵸. 방금 가슴에 내려서 감정을 만들면 느낌을 만들면 무슨 느낌을 만들면요? 느낌을 만들면 그 느낌에 따라서 여러분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식상한 얘기지만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게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린다.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생각처럼 잘 마음이 내려오지도 않고 마음이 내려오면 곧바로 이제 뭐가 된다고요?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코칭할 때 이 생각이 자기 생각이 맞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알고 이게 내가 내 문제가 이거구나를 알면 이제 끝난 거야. 아니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알면 이제 끝난 거야. 공부 지가 하는 거지 뭐 밤새도록 하든지 말든지 뭐 죽지 않을 만큼 하겠지. 그쵸? 이렇게 할 수 있는 코치가 돼야 한다. 얼마나 어려울까? 어려웠어요. 제가 한 30년, 20년간 코칭하러 다니면서 여러분 지금 만나는 게 가장 잘하고 있는 거고 그 20년 동안 이제 내일은 또 좀 더 발전하겠죠? 아직도 부족하니까 계속 공부해야 돼요. 제가 어떤 저한테 들어온 여러분 만나기 전 인사이트한 내용이었고요. 알아차리기를 해주는 거, 무의식적인 네가 이런 의도가 있어. 너의 무의식 속에 이런 것 때문에 네가 그러거든을 자기 스스로 알게 하는 거. 자기 스스로 알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런 코치가 될 수 있지? 그런 코치가 됐을 때 마스터볼 코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마스터볼 코치가 될 거예요. 저를 만났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코칭할 때 공간을 성찰의 공간을 만들어라. 나하고 만나는 공간을 대충 막 그냥 만들지 말고 굉장히 서로 이렇게 공명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43분 동안 잠시 내려놓고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냥 둘이 이렇게 마주만 보고 앉아있든지, 야, 너 오늘 힘들었냐? 그래, 좀 쉬어. 하고 서로 이렇게 마주볼 때, 그쵸. 그의 눈에 내가 빛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나를 그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 그 나르시스 할 때 나르시스가 어디에 가서 자기를 쳐다보죠? 연못에 호수에 가서 쳐다봤어요. 그래서 나르시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너무 멋있어. 그래서 너무 사랑을 해가지고 물에 빠져서 죽었대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나르시스가 죽었어. 호수 너는 좋았겠다 호수야. 맨날 너 찾아와가지고 너를 바라봐서. 그랬더니 호수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뭐? 걔가 죽었다고? 나는 걔를 본 게 아니고 걔 눈속에 비친 나를 봤어. 어떡하니. 이제 걔가 안 오면 나를 볼 수가 없겠네. 나르시스 본 게 아니고 나를 봤대요. 우리 모두는 그 비친 걔를 봐야 한다고요. 아셨죠? 호수가 돼야 한다고요. 아셨습니까? 각자마다 자기를 보나봐. 그쵸?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주려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여러분을 봅니다. 됐죠? 이거 누가 썼을 것 같아요? 제가 썼어요. 제가 안 배웠지만 한 번 갔어요. 이거 무슨 캘리그라피인가 하는데, 그래서 제가 썼어요. 꽃과 나무의 계절 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봅니다. 만나러 왔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제 영양을 이렇게 했다는 걸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이렇게 이 장표를 제가 발견하고 만드는데 인사이트 한 거, 이 얻은 거 하나 있어요. 이 장표 제가 옛날에 이렇게만 얻었었는데, 뭘 얻었냐면, 태도란 행동이고요. 내적으로 나온 태도가 행동이고, 내적인 태도가 있지, 그래서 태도가 중요하구나.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적인 태도에 대해서 자기가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얘는 완전히 게임 아웃이에요. 이제 얘가 아무리 꼴찌여도 이것만 바뀌면 그냥 1등이야. 여기 위에 있는 애들보다 하는, 물론 또 1등한 애도 이 내적인 태도가 아주 좋겠지만 말이죠.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넘어갑시다. 이제 태도에 대한 무식 얘기 넘어가고, 영양품 넘어가고요. 코칭에 대한 강화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적정 코칭 방법 기술들은 우리 교수님한테 또 궁금하면 물어봐 주세요. 아셨죠? 네. 오케이. 제가 줄 수 있는 거, 뭐 코칭하면 뭐 귀가 열고 뭐 두 개이기 때문에 입을 닫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코칭은 말이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야. 이거야. 내 눈을 닫고, 어쩌죠? 내 귀를 닫고, 내 입을 닫고, 누구 소리를 듣고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닫아야 되죠? 피코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번에 경청을 공부하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줄 내용이었어요. 뭐 어쩌고 머물 어쩌고 그냥 그건 경청이고, 진짜 경청은 이거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무슨 명이 된다? 공명이 된다. 오케이 하는 생각을 제가 얻은 저희 소출입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케이, 경청에 대한 내용 잠시 피드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피드백. 피드백은 있죠. 조할이라는 사람이 피드백 보면 뭐 몇 가지 무슨 책에 또 나와 있는 학문적인 용어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시도록. 아셨죠? 원론적인 걸 제가 얘기를 해줄 텐데, 그건 내 지식이니까 쌓고. 자, 조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송이 조시오, 이름이 할이라는 사람인데, 실제는 외국 사람이에요. 조셉과 무슨 할이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 두 사람을 이름을 합쳐서 조할이의 창이라고 해요. 우리 모두는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이렇대요. 자, 내가 아는 거, 내가 나를 아는 거, 상대방이 나를 아는 거. 누구나 다 아는 게 있어요. 저놈은 저런 애야 하고 아는 게 있어요. 근데 나는 모르지만 상대가 나를 아는 게 있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내 아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나를 아는 거예요. 내 친구가 나를 아는데 나는 나를 몰라 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구를 무지하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한테 또 우기지 마세요. 아셨죠? 자신이 알고 있지만 자신이 모르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 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창이라고 그런다고요. Do you understand? 네. 오케이. 타인도 마찬가지예요. 타인도 상대방도
코치도 그러니까 코치도 그렇고 피코치도 그렇고 각자